안녕하세요. 진아스토리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1급 전교사 자격연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졸업 후에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2급 자격증 또한 그냥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졸업하기 전 실습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해서 유치원 교사 경력이 3년 쌓이게 되면 유치원 1급 전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자격이 주어질 뿐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된 교사 인원에 따라서 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적게는 4년, 길게는 8년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저도 실제로 3번 지원한 끝에 8년 차인 올해 자격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1급 전교사 자격연수는요, 그 교사들만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또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올해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강화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사들에게 개인적으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관에 임용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치원 1급 전교사 자격연수를 참여하게 되면서 저 개인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격연수의 목적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당연히 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한 기관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교육 환경, 또 수업 매체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워나가면 좋겠다,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용되어 있는 교육청의 지금 현재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접해서 물론 알고는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정책 또 연구사님, 장학사님, 여러 강사님들의 의견이나 생각도 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를 통해서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 자격연수를 통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면하고 교류하고 집합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이 자격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급 전교사 자격연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멘토링 과정이고요. 두 번째, 원격 연수. 세 번째, 집중 연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멘토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300여 명의 자격연수 참여하는 교사들이 10명 내지 11명으로 나뉘어서 분임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분임별로 한 분의 멘토 선생님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멘토 선생님께서 멘티인 10명 정도의 저희 분임원 교사들에게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멘토링 과정을 경험하면 저희 분임원들인 멘티 선생님들은 연구 끝에 발표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멘토 선생님에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저희가 느낀 것들, 또 생각하는 것들, 또는 문헌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님의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달여간의 멘토링 과정이 끝나면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 한 10쪽 내외였거든요. 이 보고서를 연수원에 탑재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겠죠. 네, 이 멘토링 과정에 대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렇게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토론하고 토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걱정도 많았고 또 이 공동의 보고서가 과연 10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다 열심히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까? 누구 한 명이 주도해서 하다 보면 약간 그 분의 책임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간 멘토링 과정을 지나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첫 번째로는 멘토 선생님이 매우 열정적이시고 저희에게 한 가지라도 더 도움을 주고 멘토링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한테 멘토링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저희 스스로도 다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라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분임원 선생님들도요, 다른 분임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분임원 선생님들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멘토링 과정 한 달여간은 저희가 방학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마다의 일과가 있고 행사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몇 시 이후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한두 명의 선생님만 참여를 한다든지 또 한두 명의 선생님들만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의 보고서도 작성하고 또 실제 놀이 사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PPT로 한 분 한 분 설명해 주시고 발표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34차 시에 달하는 원격 연수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연구원에서 탑재하는 34차 시에 달하는 콘텐츠 정보 전달형 연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쌍방향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한 달 내에 각자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한 개인 보고서를 또 작성해서 연수원에 탑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강의가 각 차시별로 시간이 아주 많이 할애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들으면서 아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점검해보고 기억하면서 현장에서 좀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저만의 그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라인 집중 연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집중 연수는 사실상 원래대로 따지면은 연수원에 30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집합을 해서 진행되는 연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 기계의 힘을 빌려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쌍방향 온라인 연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하게 됐죠. 근데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뭐야, 집합하지 않고 그냥 노트북 켜놓으면 되는 거네? 모이지 않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정말 그렇지 않고요. 그 연수원 측에서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저희 얼굴들을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중간에 너무 급해서 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5분 내지 10분 정도는 이제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화면이 켜져 있지 않다거나 자세나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이지만 항상 긴장된 자세로 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출석부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거기 들어가서 출석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집합 연수하고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은 정말 실제로 그냥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거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위기 상황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아이들과 경험하기 이전에 선생님들과 실험적으로 먼저 배우고 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요, 원격 연수지만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먼저 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또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럴 때 계속 실시간으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세 과정 모두 총 합치면 100시간의 총 연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집중 연수 기간에 비대면으로 실시한 이 강의들은 좀 제가 책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때는 집중 연수 기간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래 교육을 바라보는 눈 해가지고 미래 교육, 이제 변화되는 교육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준비 자세나 태도,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정된 놀이 과정이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놀이 사례들에 대한 것도 많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조금 이 아주 다양한 강의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거든요. 지금 자연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건 솔직히 제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영역이어서 들으면서 조금 더 새롭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어떤 선생님들이 보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 과정들을 모두 연수 과정들을 모두 경험하실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쌍방향 집중 연수 기간에는요, 논술형 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솔직히 집합 연수였다면 출석이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간결했을 수는 있겠다라고 여겨졌고, 많은 걱정들이 앞섰지만, 지나고 보니, 막상 실제로 적응하면서 연수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링크에 들어가서 출결을 완료를 해야 하니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조금 더 이 집중 연수 기간에 정말 집중해서 연수에 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스스로 이 알찬 연수 내용 덕분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2020년 전반기 유치원 1급 전교사 자격 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1급 전교사 자격 연수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교사 생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연수를 경험하고 나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마지막이거나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교사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레 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각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